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10쪽, 111쪽, 그 다음에 학습지는 24쪽이네요. 조선시대 지방행정조직과 군사조직, 그 다음은 관리 등용제도와 교육, 통신, 교통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을 8개 도로 나눴다는 거. 8개 도로 나누어서 그 아래에 부, 목, 군, 현이라는 행정구역을 이렇게 두었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각 도, 그리고 군, 부, 목, 군, 현 모든 이런 행정구역의 지방관, 다른 이름 다르게 수령으로 불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뭐 사극 같은데 보면 사또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사또. 이 사또라고 보면 됩니다. 사또. 이 사또들 지방관이죠. 이 지방관을 파견을 해서 다스렸다 말이죠. 도에는 관찰사를 보냈습니다. 도에는 관찰사를 보냈고 부에는 누구를 보냈냐면 부윤 또는 부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목에 파견된 사람은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목사. 그 다음에 군에 보낸 사람은 군수라고 불렀고 현에 파견된 사람은 혈령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조선 시대 이제 이따가 배우겠지만 과거 시험을 합격한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왕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보낸 거죠. 보냈습니다. 왕의 대리자니까 이 지방에 가서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겠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스린, 자기가 맡은 그 지역의 모든 행정 업무, 뭐 세금을 거두고 하는 이런 행정 업무와 그 다음에 법을 판단하는 사법. 옛날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지방관들이 해결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대신해 사법권. 그 다음에 외적의 침입이 있었다 하면 그 지역의 이 지방관이 이 군사를 모집해서 이렇게 이끄는 군사권까지 가지고 아주 막강한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왕이죠. 왕의 대리자, 왕이 가지고 있던 조선의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왕이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왕을 대신해서 파견되는 이 지방관이 모든 권력을, 권한을 행사했다. 자, 이렇게 모든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것은 왕의 뜻이 혹은 왕의 말이, 왕의 의지가 지방 곳곳에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했다. 바꿔서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지방의 권력들이 왕으로 집중이 된다. 왕이 중앙이란 말은 항상 누가 사는 곳, 왕이 사는 곳이라고 삼국시대 때부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전국을 8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목군현이라는 행정구역을 두고는 도에는 관찰사, 부에는 목에는 군에는 현에는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을 각각 파견을 했는데 특징이 모든 군현. 요거는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고려랑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고려 때는 일단 팔도가 아니죠. 오도 양계였습니다. 오도 양계. 오도는 팔도와 마찬가지로 일반 행정구역이었지만 이 양계는 군사 행정구역이었죠. 군사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여기는 따로 고려 북부 지방에 국경을 책임지도록 했다. 그래서 5도 양계였다. 8도였고 5도 양계였다.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부목군현 지방에 지방 행정구역을 설치하고는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조선은 모든 군현에 파견했다라면 고려는 모든 군현 아니다. 모든 군현 아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파견된 곳을 주현이라고 불렀고 아닌 곳을 속현이라고 불렀었죠. 요 차이점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게 있었어. 또 하나. 향소부곡이라는 향부곡소 요거 특수행정구역이었죠. 차별받은 요게 지금 조선시대에는 있을까 없을까? 조선시대에는 얘네들이 없다 말이야.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요 세 가지 고려와 조선의 지방행정 조직의 차이점 이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요것은 조선시대의 지방관 다른 이름으로 뭐라 했죠? 수령이라고 해서 아이고 요 사또밥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요런 거 사또밥 세대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또밥 사또 이 지방관들입니다. 수령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7가지 의무가 있었대요. 요거는 실제로 조선의 아주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실려 있는 내용들입니다. 조선은 농업국가죠. 농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 다음에 유교국가입니다. 유교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진흥할 것, 법을 잘 지켜서 백성의 올바름을 보일 것,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를 제거할 것. 아까 군사권도 가지고 있었죠, 지방관들. 그래서 때 맞춰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군기를 엄정히 할 것, 백성을 편의하고 호구를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사이에서 쓰는 그 호구됐다 뭐 이런 그 말이 아니라 호구수 인구수를 늘려란 말입니다. 인구수 노동력이죠. 노동력이 늘어야 농업이 발전할 거고 그죠? 농업이 발전할 거고 그 국가 재정이 탄탄해질 거다. 그 다음에 세금을 공평하게 매겨라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을 다스리는 우리는 요즘 지방자치하고 있죠.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 우리 손으로 직접 뽑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참 적용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겠죠.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거 예전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지방관들 있죠. 지방관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과거 시험 합격한 공인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파견한 사람이죠. 파견한 사람. 원래 지방을 다스렸던 고려시대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향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지? 향리라는 사람. 이 사람들 역시 조선시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현, 속현 해가지고 주현에는 고려시대 때는 주현에는 지방간이 갔지만 아닌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곳 속현이 있었는데 이 속현은 실제로 고려시대 때는 향리들이 다스렸다 했죠.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모든 지역의 행정구역에 지방간이 파견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현, 속현이 없어졌으니까 향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관, 파견된 지방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세습적인 아전. 네, 사또 하면서 이제 이 사또의 어떤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신분군이 되는 거죠. 고려시대에 비해서 지위가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수령을 옆에서 보좌하고. 수령은 중앙에서 파견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지방관은 뭐 예를 들면 포항으로 파견되어 온 지방관이다. 이 사람은 포항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충청도에 고향인 지방관이 포항으로 왔다. 생판 모르겠죠. 모릅니다. 그러면 어, 실제 이제 지방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향리란 말이죠. 수령을 보좌하고 그 밑에서 이제 행정적인 이런 여러 잡무들을 담당했다.
그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조선 전체 중앙 통치제도를 봤을 때 왕이 있었고, 왕이 모든 일을 다 하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 밑에 세세한 일을 하는 6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6조 있었지, 6조. 어,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게 이 지방관이 파견돼 내려가면 이 향리들이 이 6개 부서로 나눠가지고 이 방, 호, 방 하면서 육방이라고 해서 비슷하죠, 그죠? 조선의 정치, 중앙 정치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구조들이 지방에서도 이렇게 나타났다. 이 육방을 실제 담당하는 애들이 바로 이 향리들이었다. 향리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존재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유양소라고 해서 유양소. 지방의 사족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방 양반들입니다. 지방 양반들. 향촌 자초이고 향촌 지방이란 뜻인데 이 지방에도 양반들이 있단 말이지. 이 지방 양반들 스스로 다스리는 기구를 하나 설치를 해 줬다. 근데 얘네들의 이 역할을 잘 봐야 됩니다. 수령을 보좌한다. 예, 아까도 얘기했던 지방관은 임기가 끝나면 새로 오고 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새롭게 오는 이 지방관들 옆에서 보좌하고, 그다음에 향리들의 비리가 아주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보수가 없었어.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로부터 이 세금 거둘 때막 소위 말해서 윗빙 땅을 뜯는 거지. 예, 그런 것들, 향리들의 이런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들을 했다. 유황소, 지방 양반들로.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또 유양소를 또 관리하는 이 기구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경제소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있어요. 서울에 110척에 정부는 서울에 경제소를 설치해서 유양소와 정부 사이의 연락기를 맡겼다. 그래서 지방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유양소를 또 서울 중앙에서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해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런 모든 장치들을 통해서 조선은 향촌 자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단 말이에요. 유양소, 지방 양반들이 담당했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향촌 자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지만 또 경제소를 통해서 유양소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향촌 자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사족은 아까 지방 양반들이라고 했고요.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로 설명했던 건데 고려시대는 이렇게 북계 동계해서 군사행정구역이 있었고 서해도 교주도 양강도 전라도 5도 양계 체제였다면 조선은 이렇게 8개 8도 체제 8도 뭐 이미 알고 있는 애들 여러 학생들 많겠지만 이때 당시에 행정구역을 부르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요거는 그 지역의 중요한 도시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도는 경주하고 상주를 딴 거죠. 전라도는 전주하고 나주라는 곳, 강원도는 강릉하고 원주, 함경도는 함흥하고 경성, 경원, 그 다음에 충청도는 충주, 청주, 황해도는 황주, 해주, 평안도는 평양, 완주. 근데 경기도는 다릅니다. 경기도는 한자로 이제 서울 주변이라는 뜻이거든. 서울 주변. 그래서 이렇게 8도 나누고 각 도마다 누굴 보냈다? 관찰사를 보냈다. 이거 헷갈립니다. 관찰사. 그 다음에 이 고려 시대의 도에는 안찰사가 같다 했죠. 안찰사 한 끗 차인데. 자, 그 다음에 군역은 어떻게 부과했는가? 군역은 16세 이상 60세 미만 양인 남자들에게 부과했다. 양천제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양천. 조선시대는 법적으로 양인이거나 천인이야. 그러니까 양반도 사실은
군역 대상자인 거죠. 16세에서 60세. 야, 길다, 그죠? 요즘 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도 군역 의무가 있잖아. 당시 조선시대 때도 16세, 60세 미만의 양인 남자라면 군역 의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실제로 이제 입대해서 군역을 담당하는 정군과 보인, 봉족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정군은 실제로 입대하는 애들입니다. 실제 입대하는 애들이고, 보인은 당시에 이 대부분 이 정군들은 농민들이죠. 농민들 자기 가정이 있습니다. 가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차례가 돼서 입대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족들은 생계가 막막해지죠. 그래서 이 보이는 정군으로 입대하는 이 가정을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한 두세 명씩 이렇게 보인으로 지정해서 정군 가족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뭐 입대하려면 뭐 여러 가지 뭐 비용도 들고 하는데 이 보인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옆에서. 자, 하지만 현직 관리들, 조선시대의 관리들, 그 다음에 학생, 향리. 학생은 유생들입니다. 유생들. 나중에 관리가 될 사람들이죠. 과거 합격한다면 이 사람들은 면제됩니다. 그리고 종친, 왕족들이네. 고위 관리 자제들은 또 고급 특수군에 편입을 시켜줬다. 그리고 이렇게 군역 대상자들을 통해서 군사 조직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가? 뭐 삼국시대 이래로 항상 그래 똑같았습니다. 중앙을 지키는 중앙군, 지방을 지키는 지방군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중앙군은 5위라고 해서 위자로 끝나는 5개 부대를 설치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남학생들 중에 육군으로 입대를 한다면 이 수도방위사령부라는 곳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수도를 지키는 곳이죠. 5위라고 해서 서울 주변에 궁궐과 수도를 수비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5위, 위자로 끝난 5개 부대를 이렇게 설치를 했었고, 지방은 육군과 수군으로 나눠서 육군은 병마절도사라는 총책임자가, 요즘은 치면 육군 참모 총장쯤 되겠네. 그 다음에 수군절도사가 이제 수군을 지휘했다. 해군이겠죠. 몇 해 전에 이 부분을 수업하면서 어떤 학생이 아주 자신있게 손을 들고는, 선생님 왜 공군은 없어요? 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공군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아주 순수한, 지금 기준으로만 생각한 거죠. 순수한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잡새꾼이라고 해서 요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잡새꾼, 일종의 예비군인데, 예비군. 여러분들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 밖에 일종의 예비군 잡새꾼이 있었다 해서 지역 수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리, 향리입니다. 향리나 마찬가지인 사람들. 그 다음에 신량 역전. 신부는 양인이지만 이 사람이 담당한 역이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노비들을 여기에 소속시켜서 유사시에 대비했던, 요즘으로 치면 예비군이야, 예비군. 요즘도 그 삼촌이나 형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예비군 훈련하는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유사시 대비한 예비군 향리에서 노비까지 이렇게 소속시켰다. 다음에 111쪽으로 가서 관리 당시 그 아까 지방과 뽑는다 했는데 그 사람들 그 과거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 사람들이 시험 치는 그 과거 시험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던가. 과거는 꽤 세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과,
문과와 그 다음에 무과와 잡과가 있어. 자, 질문. 고려시대와 다른 시험. 고려시대 없었던 거 있었죠. 그렇지. 문과가 조선시대에는 있다. 에, 문과를 통해서 이제 문신이 여기서 뽑히는 거고, 문신. 그 다음에 무과를 통해서 무신. 이순신 장군이 요거 무과시험 합격했잖아. 그 다음 잡과를 통해서 기술관입니다. 기술직이네. 이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과는 번역 생각하면 됩니다. 번역, 외교관이네. 요즘으로 치면 외국어 시험. 당시 제일 중요한 외국어 뭐겠노? 중국어, 일본어 뭐 이런 거겠지. 그다음에 율과는 법과 관련된 거겠죠. 법과. 그 다음에 의과는 뭐 다 알겠습니다. 의료, 요즘 의대, 그지? 그 다음에 의사, 음양과는 요거는 이제 천문, 지리 이 시험입니다. 저 과거 시험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고, 그 다음에 요 방법도 있었습니다. 천거 가기 전에 과거 응시 자격이 있어. 모든 양인은 응시할 수 있는데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탕가놀이, 아주 부패했던 탕가놀이의 자식들 안 됩니다. 재혼한 여성의 아들, 손자 안 됩니다. 서얼 첩의 자식 안 됩니다. 문과 안 됩니다. 문과 안 됩니다. 서얼 첩의 자식. 하지만 걔네들 문과 작가는 제한 안 뒀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재혼한 여성들의 아는 손자 안 된단 말이지. 조선시대에도 뭐 과부가 있을 거 아니야. 남편을 잃은 여성들. 새로 재가를 하고 또 다시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놓고 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재혼한 여성이 놓은 아들은 과거 시험을 못 본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재혼한 여성의 아들의 앞길을 엄마가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혼을 하기가 쉽겠나? 어렵단 말이지. 아들 앞길을 막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 당시 여성들의 조선시대에 차별받던 여성들의 이제 지위를 알 수 있는 거죠. 재혼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여기 봐, 첩의 자식은 또 문과의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성 차별을 했다. 그다음에 요 천거라는 게 있습니다. 천거라고 해서 요거는 추천입니다. 추천인데 새롭게 뽑히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 대부분 기존 관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현량과라는 추천제를 배우게 될 텐데 고위관리의 추천으로 관직, 승진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말이죠. 기존 관리니까.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있었던 음서 있습니다. 음서가 조선시대도 있는데 이 혜택 대상이 대폭 축소됩니다. 고려시대에는 몇 품이었노? 5품 이상이었잖아요. 5품. 근데 조선시대에 오면서는 2품으로 굉장히 축소됩니다. 2품은 굉장히 고위 관리거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 줄여버렸다. 그 다음에 음서 출신들은 고위관직으로 승진하기 어려웠다. 즉 실력으로 들어가는 게 더 대우받았다. 뭐 그렇지. 과거. 예를 들면 음서로 관직에 진출했단 말이야. 어마어마한 이품의 자식이라서. 근데 이 음서로 처음에는 진출을 했다고 손 치더라도 많이 못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려면 실력을 증명해야 돼. 결국 뭐 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려보다는 조선시대가 능력 중심 사회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뽑아 쓰는 인사제도에서도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피제를 실시했다. 상피제는 책에 있습니다. 부정을 막기 위해서 가까운 친척과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거나 출신 지역의 지방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포항 출신이 만약에 과거 합격했어. 포항으로 사또로 못 온단 말이에요. 수령으로. 뭐 요즘도 그런 게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경을 실시해서, 서경이란 말은 조선시대 관리 임명이나 법령 제정에 있어서 대간의 서명을,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동의해야 된단 말이지. 그게 어떤 사람이 막 강력하게 추천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상피제와 서경으로 공정함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여러분 111쪽에 있는 내용인데, 문관을 선발하기 위해서, 무관을 선발하기, 기술관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 제일 중요한 시험이 뭐였겠노요? 문과였겠죠, 문과. 문과는 이렇게 속과, 대과라고 해서, 속과는 자격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속과 합격자들 생원 진사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들 속과 합격하면 어디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다. 성균관, 조선시대 최고 유구학 교육기관이죠. 여기 입학해서 공부를 해서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겠다 하는 사람들은 속과 합격하고 그냥 하급 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과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문과 대과 시험을 치는 거죠. 세 번 쳤습니다. 초시, 복시, 전시 해서. 초시에서 전국에서 이제 240명을 뽑아. 초시 합격했는 사람들이 복시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33명이 최종 합격되는 겁니다. 그럼 전시는 뭐냐? 전시는 왕 앞에서 치는 거야. 왕 앞에서. 왕 앞에서 33명이 똑같이 치는 거예요. 여기는 탈락자 없습니다. 단 여기 이제 등수를 매기는 시험. 그럼 장원급제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게 바로 전시에서 1등한 사람 장원급제 딱 이렇게 주는 거죠. 문과 시험도 초시, 복시, 이 전시가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28명 뽑았다는 거. 그 다음에 작가, 기술관들 선발하는 그런 게 있었다.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 이 이름을 딴 학교가 지금도 있죠.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향교라고 해서 지방국립대학교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당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이런 초보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것보다 사실 더 유행을 했던 게 서원은 지방의 사립대학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서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올라와서 이제 시험을 치고 과거를 합격하고 관직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봉수제와 조은제. 이제 이 조선은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방을 파견하고 한다 했죠. 그러면 이 지방의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중앙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제도도 정비를 했었는데, 봉수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 111쪽 사진에도 있습니다. 위급한 사태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막 전화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기나 불을 피워서 이런 소식을 빨리 전파를 하려고 했다. 이 각 지역의 높은 산봉우리에 봉수대를 설치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1개, 적끼리 국경에 나타났다 2개. 얘네들이 우리 국경으로 다가오고 있다 3개. 얘네들이 선을 넘었다 4개. 그래서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다 5개. 이게 이제 빨리 중앙으로 전파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실제 이 국경에서 서울까지
이 봉수 제도를 통해서 12시간 안에 전해지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얻어지는 세금은 주로 강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 조은제를 운영을 했다. 여기 이쪽이죠. 주로 강이나 해로를 통해서 창창창창 이거는 이제 세금이 주로 쌀로 얻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모았다가 쌀이나 아니면 특산물로 현물 실제 물건으로 거둬지니까 얘네들을 모았다가 서울로 갖고 왔다. 역참제는 전국에 500개 정도가 설치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지방으로 실제로 이제 말을 타고 막 간단 말이죠. 말을 바꿔 타고 쉬었다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500여 개의 역참을 두고 공문도 전달하고 수송도 하고 했는데 말을 바꿔 타고 수송을 하려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패를 이렇게 발급해 줬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이 남산의 모습입니다. 아까 봉수대 최종적으로 서울로 전해져야 되는데 여기 이제 서울 남산에 있는 봉수대라고 했죠. 요즘은 가면 이제 뭐 연인들의 이 자물쇠 뭐를 이렇게 많이 미래들을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지 사실은 선생님도 여기 갔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실제 당시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봉수대가 있었다. 5개가. 자, 여기까지 일단 수업을 한 파트를 마치겠습니다.